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죠. 어쩌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의도치 않게 혹은 스스로 선택하여 친구 없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단순한 외로움 그 이상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비단 특정 누군가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닐 겁니다. 북적이는 관계 속에서도 문득 찾아오는 고독의 그림자처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일 테니까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는 친구 없음이라는 상태를 때로는 안쓰럽게, 때로는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마치 스스로 선택한 고립처럼 보이거나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고요함 뒤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임을 택한 듯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외로움과 궁금증이 숨어 있을까요? 그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보이지 않는 섬에 갇힌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붐비는 도시의 한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바깥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뒷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는 그 공간에서 그는 마치 투명한 벽에 둘러싸인 듯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습니다. 주변의 활기찬 에너지는 그에게 닿지 않는 듯 오직 자신만의 침묵 속에서 사색에 잠겨있는 모습이죠. 손안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친구들의 즐거운 순간들이 끊임없이 스크롤되지만 그의 표정은 아무런 변화 없이 무덤덤합니다. 밝게 빛나는 그 이미지들이 어쩌면 그를 더욱 깊은 고독으로 이끄는 건 아닐까요? 남들의 행복한 연결고리가 오히려 자신의 고립감을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 혼자라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토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일상이 그에게는 왜 이토록 무겁고 낯설게 다가오는 걸까요? 텅 빈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실루엣처럼 그는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섬에 갇혀 타인의 시선과 이해를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이 왜 그런 보이지 않는 섬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질문해봐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넘어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이유와 사연들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린 걸까요? 아니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 자체가 유독 버겁고 어려운 성향 때문일까요? 혹은 과거의 어떤 경험이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겨 이제는 타인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된 걸까요? 이처럼 복합적인 질문들이 그들 내면의 벽을 이루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을 겁니다.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처럼 그들은 지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불편하고도 솔직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어린 시절 모두가 즐겁게 뛰어놀던 운동장에서 홀로 겉돌았던 기억이 타인과의 연결을 주저하게 만드는 벽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었다가 되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이나 배신감이었을까요? 마치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모여 마음속에 견고한 벽을 쌓아 올린 건 아닐까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이 벽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인과의 연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쩌면 그 벽은 누군가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 벽을 허물기 어려운 복잡한 미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 미로 속에서 그들은 어떤 길을 찾고 있을까요? 그 미로 속에서 그들은 어떤 길을 찾고 있을까요? 그 길은 어쩌면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려는 노력으로 가득 찬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웃어야 하고 즐거워야 하며 무엇보다 친구라는 존재를 곁에 두어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를 받으며 살아가죠. 마치 지하철 안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듯 우리 주변의 관계들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또 우리에게 특정한 모습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복잡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활짝 웃고 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혹시 주변에서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그저 평범해 보이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려 애쓰다가 정작 무대 뒤에서는 깊은 피로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움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맺는 관계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아니면 출구를 찾기 어려운 미로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은 그렇게 엉키고 설켜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 깊은 고독 속에서 뜻밖의 질문들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이 단순히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요한 새벽, 일출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사람의 뒷모습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나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가? 같은 질문들이죠.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손처럼 그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성찰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갑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장면처럼 고독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친구 없는 삶이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감싸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인물처럼 그들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관계를 탐색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는 양적인 많음이 아니라 질적인 깊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연결의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친구가 없는 삶이 단순히 외롭고 쓸쓸한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탐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요한 새벽,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홀로 마주하며 깊은 사색에 잠긴 사람의 뒷모습처럼 자신만의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손길처럼 우리는 고독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혹은 자신을 굳게 감싸던 두꺼운 껍질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친구 없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단순히 관계의 부재를 넘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고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고독이 단지 견뎌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친구 없는 삶이 결코 불행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관계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관계의 양적인 많음보다는 질적인 깊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죠. 사회적인 시선이나 관계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의 존엄성을 발견하는 여정, 그것이 바로 고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값진 선물일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친구가 없음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그 안에서 발견하는 자기 이해와 존엄성, 그리고 나아가 타인과의 새로운 연결 방식을 모색하는 희망적인 전환점이 되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할 거라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관계의 홍수 속에서도 각자의 고독이라는 섬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친구 없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가 많든 적든 고독은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며 때로는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죠. 타인의 고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연결감을 탐색하는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형태나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죠.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질문들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고독과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간 본연의 감정인 상실감에 대한 깊은 질문을 통해 우리 마음속 숨겨진 이야기를 탐색해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